자, 연립방식 활용 봅시다. 자, 연립방식 활용을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풀겠죠? 자, 미지수는 상황에 맞게, 연립방식도 문제 뜻에 맞게 푸는 건 가관법이나 대입법,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 알죠? 답이 문제에 맞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뭘 쓴다? 단위를 꼭 써주세요. 자, 시간 한번 세워봅시다. 다음은 합이 25이고 차가 3인 두 자연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미지수 어떻게 정해요? 두 수 중에 큰 수 x, 작은 수 y. 왜 큰 수, 작은 수란 말을 했냐면 선생님이 항상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큰지 작은지 여기서 문자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은 25이므로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는 25. 그쵸? 그 다음에 큰 수와 작은 수의 차이는 3이므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x 마이너스 y는 3이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x 플러스 y는 25, x 마이너스 y는 3이 되고요. 자, 요거 어떻게 풀래요? 바로 봐봐. 바로 이건 변변 더해봐. 잘 봐요. 여기 생긴 거 봐봐. 이렇게 x 더하기 y, x 빼기 y가 은근히 많이 나와. 그럼 이건 바로 더하면 y가 소거되지. 몇 x가 돼? 2x가 몇이야? 그럼 x는 얼마예요? 14.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번에는 잘 봐요. 뺍시다. 자, 뺀다. 빼면 x가 소거되지. 요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2y지. 빼면 얼마예요? 22죠. 2y가 22예요. x는 얼마예요? y는 얼마예요? 11.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다고. 자, 바로 더하고 빼면 됩니다. 따라서 큰 수는 얼마? 14. 작은 수는 11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자, 14와 11을 더하면 25 맞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3 맞죠? 자, 이렇게 푼다. 자, 1번 문제 한번 해보자. 자, 자릿수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죠? 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 12인 몇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클 때 이 처음 수를 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처음 수의 10자리 숫자를 x, 1자리 숫자를 y라고 할 때 연립방정식을 세우래요.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요거죠, 첫 번째 식이. 어떻게 써? x 플러스 y는 12, 그쵸? 자, 두 번째 식은 요거죠. 15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죠. 그러면 여기가 y고 여기가 x란 말이야. 그 수는 어떻게 돼? 10y 플러스 x입니다. 다시 15자리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 있지. 바꾼 수. 이 바꾼 수가 누구다? 이 바꾼 수가 10y 플러스 x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 수는 얼마예요? 그러면 처음 수.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죠. 이 주황색으로 체크한 게 처음 수예요. 바꾼 수가 얘고 처음 수가 얘인데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18을 더하면 같아진다. 아니면 빼면 18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자, 요거를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1번은 요게 답이에요. 그냥.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2번에서 열방식 풀라 그랬죠? 자, 2번에서 풀 때 이제 x 플러스 y는 12고, 그치? 자, 니은 요거 두 번째 식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서 10x가 여기로 넘어오면 몇 x가 돼요? 마이너스 9x죠. 그 다음 y가 여기로 넘어오면 이항하면 얼마가 돼? 플러스 9y죠. 괜찮아요? 너는 18 이렇게 되죠? 요것을 9, 9, 9 몇으로 약분할까요? 마이너스 9로 약분하자. 요 세 개를 마이너스 9로 나누자고.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누자고. 그걸 쌤이 약분이라고 한 거야. 마이너스 9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요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더하거나 빼면 된다고. 아까도 했죠, 위에서. 자, 더하면 더하는 거 먼저 해봐. 몇 x? 더하자. 더하면 2x지. 여기 뒤가 사라지니까. 더하면 x는 얼마? x는 5죠? 자, x가 5면 바로 대입해봐. y는 얼마? 7이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서 나머지 대입하면 됩니다. 자, 처음 수 얼마예요, 답은? 처음 수는 50,
7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1-1번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메모 잘 해놓으면 돼. 알았어요? 그래서 풀 때, 밑에 풀 때 요거 베껴서 풀려고는 하지 마요. 안 풀리면 보세요. 알았어요? 그대로 베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풀어야지.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더 좋은 거는, 봐봐요. 더 좋은 거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밑에를 풀면 더 좋아요. 여기 안 보고 풀어보는 거야. 답을 내가 풀 수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되겠네요. 자, 2번 갑니다. 한 개에 얼마인 1,000원이 복숭아와 한 개에 300원인 자두를 섞어서 모두 몇 개 사고 그리고 얼마 지불했대요. 자, 복숭아 자두를 몇 개 샀는지 구하려고 합니다. 복숭아 X 자두 Y개 샀다 할 때 연립방식 세우세요 라고 했죠. 자, 연립방식 세워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가 일단 7이죠. 그 다음에 복숭아의 가격은 1000X, 자두의 가격은 1000Y겠죠. 요것이 합쳐서 4,200원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식이야. 1번 답입니다. 자, 1번 여기 식에서 요거 식을 좀 간단히 합시다. 요 밑에 있는 요 식 어떻게 간단히 할래요? 양변을 100으로 나누자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잘 봐요. 위에 있는 식은 밑에 있는 식 써볼게요. 요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요 식은 100으로 나누면 10x 플러스 3i는 42죠. 위에 있는 요 식 있지, 요 식. 요 식에서 여기 3i를 없앱시다. 오케이?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겠지. 여기다 3을 곱한 식을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곱하기 3을 해봅시다. 3을 곱하면 어떻게 돼? 3x 플러스 3i는 21인가요? 이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두 식을 뺀다. 그럼 3i가 사라지죠. 여기가 13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7x인가요? 맞아요?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21이죠. 따라서 x는 3이고 y는 바로 4가 나오죠. 그래서 복숭아는 몇 개? 3개. 자두는 몇 개? 4개씩 답을 샀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괜찮아요? 별거 없죠. 이게 연립방정식 활용이에요. 우리가 더 어려운 걸 부등식 활용을 하고 여기를 오니까 어때? 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문자가 두 개니까 우리는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어? 만약에 복숭아를 x라고 했다면 얘는 7 빼기 x라고 많이 풀잖아요. 근데 문자를 두 개 사용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문자 두 개 써버린 거야. 만약에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 지금?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의 개수가 두 개 필요하지. 문자가 만약에 세 개였다면 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자, 그런 것 좀 알고 계세요.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지 일반적으로 해가 유한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자꾸 일반적이란 말을 쓰지. 그래서 다 그렇잖아. 예외는 있어요. 근데 한 90%는 해가 그냥 똑같이 유한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미지수를 5개 사용했다.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5개 필요해. 그럴 일은 별로 없어. 알았어요? 근데 2개, 3개짜리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으면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버려요.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아우, 그걸 고1 때 배워요. 용어만 배우는 건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으면 해가 무수히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봐봐. x 플러스 y는 2. 그럼 이거 해 몇 개예요? 해가 무수히 많죠. x, y가 유리수 범위에서. 이 x, y는 무수히 많죠. 문자 몇 개야? 문자 두 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돼? 그럼 반대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적어버려. 그렇지 일반적으로 해가 없어져요. 일반적이라 했어요. 너희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내가 알려준 팁이야, 팁. 이런 게 수학에서 필요해. 문자를 너희는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 대부분. 그럼 문자를 사용한 개수만큼 식의 개수를 찾아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괜찮습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 해줄게요. 자, 2-1번, 2-2번 풀어오시고요. 3번 갑니다. 현재 엄마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6세이고 3년 전에 엄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몇 배?
3배보다 2세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 나이, 아들의 나이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체크할게요. 자, 현재라고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현재 걸 구해야 돼. 현재 엄마 X, 아들 Y라고 할 때 연립방을 세워봅시다. 자, 현재 56세라 했죠, 합이. 식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56. 자, 몇 년 전이라 했어? 여기 3년 전 체크하겠습니다. 3년 전. 여기 색깔이 3년 전, 그럼 이거 좀 잘 보이냐? 더 좋다. 3년 전에는 그러면 엄마는 몇 살이에요? X-3이겠죠. 아들은 3년 전에 몇 살이었겠어요? Y-3이겠죠. 됐어요? 3년 전에, 이게 3년 전 엄마의 나이, 이게 3년 전 아들의 나이야. 3년 전에는 뭐라 했어? 엄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몇 배? 그럼 아들 나이에 여기에다 몇 배를 한 거예요? 여기에다 3배를 한 거에다가 2를 더해야지 서로 같아진다. 이렇게 연립방을 세우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 현재 아들 나이와 엄마 나이가 56세가 요 시기고 3년 전에 엄마 나이가 아들 나이 3배보다 2세가 더 많았다. 요게 요 밑에 두 번째 주황색 식입니다. 자, 이제 간단히 할게요. 요 밑에 식 요거부터 간단히 합시다. 자, 여기 있는 x를 모아봅시다. 여기 그냥 x 혼자 있죠? 그럼 그냥 x네. 그 다음 여기 3i가 이항돼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3i네. 괜찮아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9에다가 2를 더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요 마이너스 3이 이항되면 플러스 3이 되죠?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식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써요, 그냥. 왜 x 소거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뺀다. 그럼 빼면은 4y죠? 4y가 60이고요. y는 15가 되나요? 이해했어요? 네. y가 15면은 x는 얼마예요? 41인가요? 자, 그래서 현재 어머니 나이와 엄마의 나이는 얼마예요? 41세. 아들 나이는 15살. 15세. 오케이? 어렵지 않지? 현재인지 3년 전인지 3년 후인지 잘 기억하세요. 식 잘 세워주시면 되고요.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요. 개념 쏙쏙 개념 익히기 6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 5번, 6번은 쌤이 풀어주진 않을게요, 지금. 자, 새로운 유형은 아닙니다. 가위바위보 문제고요. 둘 다 가위바위보 문제인데 잘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식 세워서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거리 속력을 좀 해볼까요? 자, 시간거리 속력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공식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체크한다. 단위가 다를 경우 단위를 먼저 통일한다. 요것 때문에 항상 틀리잖아, 우리가 실수로. 자, 4번 문제 볼게요. 성재는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시속 4km로 걸어갔더니 총 1시간 30분 걸렸다. 자, 우리 아까 부등식에서 이런 문제 비슷한 거 해봤죠? 네. 자, 다음 표를 완성하고요. 근데 옆에 그림도 같이 있으니까 그림도 완성하고 표도 완성해보자. 이때 자전거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 각각 구하라 했으므로 자전거 타고 간 거리 x, 걸어간 거리를 y 킬로미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전거는 x고 속력은 시속 10km죠. 그럼 당연히 걸린 시간이 10분의 x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걸어갈 때는 y 킬로미터이겠죠. 자, y 킬로미터고 시속 몇으로 갔어요? 시속 4km로 갔나요? 그러면은 걸린 시간은 4분의 y 시간이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식은, 아니, 스톱. 이쪽에도 빈칸 넣어보자. 여기가 y였고, 그치? 여기가 4분의 y.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식 세우면 되면, 여기 첫 번째 요 문제, 첫 번째 줄 보이나요, 요거? 여기서 x 더하기 y는 9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식에서 얼마가 돼요? 10분의 x 더하기 4분의 y가 2분의 3이라고 쓸게요. 맞아요?
여기서 요것만 좀 주의하자. 1시간 30분에서 요거를 1과 2분의 1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답은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양변에 몇 곱해요? 양변에 20 곱해서 뭐 가관법이나 대입법으로 풀어보세요. 자, 풀면요, x가 5 나오고요, y가 4가 나오면 잘 푸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을 풀 때는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5km 갔고요.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 있죠? 걸음으로는 몇 킬로 간 거예요? 4km 한 거. 선생님 좀 짧게 썼는데 여러분들은 자전거 타고 간 거리, 걸은 거리라고 쓰세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 자, 4-1번 해오시고요.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등산 문제입니다. 민재가 등산을 하는데 똑같죠? 문제들이 다 해.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더니 총 2시간 걸렸대요. 자, 표 완성하고 올라간 거리, 내려간 거리 구하세요. 각각 x, y라고 했죠? 자, 요거 표 완성해보면 어떻게 돼? 이쪽이 ykm죠? 자, 속력은 얼마로 내려왔어요? 시속 5km. 자, 그럼 5분의 y 시간이 걸렸겠죠? 여기 첫 번째, 여기서 식 얼마 나와요? 잠깐만요. 그렇죠. 요거 첫 번째 요 식은 x 플러스 2는 y다. 이렇게 쓸래요? 아니면은 y 빼기 x는 2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아니, 쌤, 요거 반대로 쓸게요. 그냥. 지우지 마요. 여러분들 그냥. 놔둬야 돼요.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두 번째 식은 3분의 x 플러스 5분의 y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라고? 시간은 일치됐죠? 그냥 2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아이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요. 원래 중괄호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냥 깔겨서 썼는데 항상 이렇게 중괄호 쓰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풀 때 여기 양변에 15를 곱하면은 5x 플러스 3y는 30이죠. 요거는 대입법으로 풀자고요. 대입법으로. 이해돼? 이렇게 풀자고. 요 y 대신에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그 xy 나왔나요? x 얼마 나와요? x가 2 나오나요? x가 3 나와야 됩니다. 자, y는 5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리는 3km고요. 내려온 거리는 5km가 됩니다.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자, 좋아요. 자, 5-1번 표 이용해서 잘 풀어보세요. 자, 넘길게요. 자, 증가감소 문제가 나와요. 증가감소 문제 보이나요? 자, 우리 퍼센트 문제입니다. 여기 보자요. x가 A% 증가했을 때 변화량이면 변화한 양만 말하는 거야. 변화한 양은 x에다가 100분의 a를 곱한 거겠죠. 근데 증가한 후의 양은 원래 x에다가 요 100분의 ax를 더해서 이렇게 써야겠죠. 맞아요? 우리는 그거를 여기 있는 요 x가 공통이니까 묶어서 1 플러스 100분의 a x라고 할 수 있죠. 요거 이해되셔요?
증가하면은 요 변화량을 x에다가 더해주라고 이만큼. 이해돼? 그러면 감소했으면은 x에다가 100분의 bx를 감소했으니까 빼겠죠. 요것도 x로 묶여 안 묶여? 묶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쌤이 지금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박스를 한번 치고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정말로 요걸 이용해서 식을 많이 세우거든. 오케이? 그러면 대부분 봐봐. 요렇게 식을 세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렇게 많이 세워요. 마지막에.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박스 좀 쳐놨고요. 자, 증가함수 문제 한번 해보자요. 자, 어느 학교에 작년의 학생 수는 몇 명? 700명. 자, 작년의 학생 수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이 몇 퍼센트? 10% 증가했고 여학생 수는 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4명이 증가했대요. 그쵸? 자, 기억나죠? 이 문제? 자, 다음 표를 완성하고요. 누구의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래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작년을 기준으로 올해 증가 감소량을 줬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올해지만 미지수는 작년의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잡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작년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x, y. 작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이 남학생이 x, 그지? 그럼 작년 여학생은 y명 이렇게 쓰세요. y명. 그래서 여기 합쳐서 700명이죠? 여기 밑에는 봐봐. 올해의 학생 수를 쓰라 했어요. 변화율만 쓰라 했어요. 남학생은 요 X명에서 10% 증가했으니까 학생 수의 변화량은 100분의 10X지. 1 더하기 100분의 10X가 올해의 학생 수예요. 올해의 남학생 수예요. 근데 요거는 올해의 변화량만 쓴 거야. 알았어요? 되지?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몇 퍼센트 감소했어요? 4% 감소해서, 그럼 감소한 양은 마이너스라고 붙이고 몇 분의 100분의 4y 명이라고 쓰세요. 여기까지 되죠? 여기 첫 번째에서 여기 C가 어떻게 나와? xy 더하면 700, 그쵸?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100분의 10x 빼기 100분의 4y는 얼마? 14.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4예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 생략한 겁니다, 앞에. 그럼 요게 연립방정식이지, 얘들아. 여기 잘 봐요, 이제. 요걸 풀어서 여러분들이 x랑 y를 찾겠지. 요게 답인가요? 우리는 분명히 누굴 구하라 했어? 그렇지. 올해의 남학생 수죠. 좀 잘 봐요. 올해의 남학생 수는 식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100분의 10 x 요걸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해의 무슨 수? 여학생 수. 여학생 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1 마이너스 100분의 4 y. 이렇게 해서 x, y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줘야 된다고 따로따로. 자, 답 구해 보실래요?
X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음. 자, X 300 나오고요. Y가 400 나옵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하는 거, 저게 답이 아니라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겠죠. 자, 대입합시다. 봐. 요거 얼마예요? 100분의 1.1이라고 해도 돼요? 곱하기 얘가 300이죠? 얘가 얼마예요? 330, 0이 올해 남학생 수입니다. 그러니까 돼요? 요게 1 더하기 0.1이니까 1.1이라고. 이건 1 빼기 0.04죠? 얘는 얼마야 돼요? 0.96이죠? 그 다음에 y가 400이죠? 자, 요걸 계산을 해보시면 380, 그렇죠. 384, 0 이렇게 나와서 최종 답은 요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특히 증가감소 문제는 표를 꼭 그려가지고 해주면 좀 더 좋아. 바로 이 식을 세우면 더 좋고요. 괜찮나요? 자, 4번 보시면요. 1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오죠? 자, 1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풀어요? 전체 일회양을 1로 놓죠. 여기 집중합시다. 전체 일회양을 1로 하면 한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회양을 각각 x, y로 놓고 연립방정식 두 개를 세우면 돼요. 이해되죠?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체 일회양이 1이라 하고 A,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회양을 각각 x, y라 한다면 A, B가 함께 며칠 동안? A일 동안 일을 하면은 서로 하루에 이만큼 일을 할 수 있겠지. 함께 하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A를 해서 전체 일의 양 1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또는 A가 B일 동안 하고요. A가 B일 동안 하고요. B가 C일 동안 하면은 BX 플러스 CY가 전체 일의 양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하겠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 B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며칠 만에? 6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A가 먼저 3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B가 8일 동안 해서 끝냈대요. 자, 이 일을 B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리냐?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쓴다, 먼저? 써보세요. 전체 일의 양, 요거를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A, B가, 자, 여기는 단위 시간이 하루지, 하루. 6일이니까. 자, 그래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뭐라 한다? X, Y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식이 어떻게 돼? 6괄호 X 플러스 Y가 1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X, Y를 더한 거를 6일 동안 한다고. 이해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여기 있죠. A가 3일 먼저 나머지를 B가 8일 동안 해서 끝냈대요. 자, 그러면 이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x 플러스 8y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두 번째 거 세우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풀 건데, 요건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풀어서 답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십니다. 지금 푸세요. 일단 x, y 값만 찾아보세요.
자, 여기 위에 거 이렇게 풀자. 선생님 같이 풀어보자. 6x 플러스 6i는 1이죠. 밑에 있는 거 요거 6x로 맞춰줍시다.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 몇을 곱해요? 2를 곱하면 6x 플러스 16i가 2가 돼서요. 요 두 식을 뺍니다. 오케이? 두 식을 빼면 x 사라지죠? 그럼 몇 i는? 뺐으니까 마이너스 10i죠? 마이너스 10i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y가 몇이에요? 네, x는 구할 필요 없습니다. 자, x는 왜 구할 필요가 없냐면 b가 혼자 며칠 걸리는지, 그지? 그럼 b가 하루 동안 몇 만큼 일을 해? 10일 동안 일을 하겠죠. 10일 걸리겠죠? b가 10분의 1만큼 하니까 하루에. 이해했어요? 자, 아래 것도 그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유형 갑니다. 여기 화면 넘겨도 돼요? 자, 이제 소금물 문제. 자, 여러분들 열심히 자, 교과서에 없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이제 농도 문제예요. 자, 농도에 대한 문제는 다음 관계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죠. 자, 농도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다음 두 가지 이용의 식을 세웁니다. 당연히 섞기 전에 두 소금물의 양의 합은 섞은 후에 소금물의 양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 섞기 전에 두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의 합은 섞은 후에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랑 같겠죠. 자, 이거 외에도 소금물에서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고 나머지가 변하죠. 또는 소금물에서 물을 더 채워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고 나머지가 변하겠죠. 하지만 소금물과 소금물을 섞거나 소금물에 소금을 섞을 때는 전부 다 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거 지금 기억하시고, 자, 8번 문제 볼게요. 4% 소금물, 7% 소금물을 섞어서 몇 퍼센트? 5% 소금을 600g을 만들었대요. 요게 몇 그램, 요게 몇 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섞었더니 5%에 600g이 된 거예요. 자, 다음 표를 완성하시고 4% 소금물과 7% 소금물을 각각 몇 그램 섞었는지 구하세요. 당연히 4% 소금물 X그램, 7% 소금물은 Y그램이라 하겠죠. 여기 표에서 이렇게 됐네. 4% 소금물, 농도, 소금물, 그 다음에 이게 소금의 양. 이렇게 되죠? 그러면 7%는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Y그램, 여기는 100분의 얼마? 7Y그램. 오케이? 괄호 합격이네. 단위가 헷갈리니까 Y하고. 됐죠? 자, 그럼 섞은 후에는 몇 그램이 된다 했어? 600g이죠? 100이 아니라. 600g 된다 했죠? 600g이고, 요거 두 개 가지고 소금의 양을 구하면 얼마가 돼? 100분의 5 곱하기 6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식,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나오겠죠?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얼마? 600. 두 번째 식은 100분의 4x 맞나요? 100분의 4x 플러스 100분의 7y 됐나요? 요거 계산하면 30이죠? 이렇게 연립방식을 세워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풀면은 x가 얼마고 y가 얼마니? 나왔어요? x 얼마 나와요? x 400 나와요? y는 200 나오면 4% 소금물이 몇 그램? 400g. 7% 소금 몇 그램?
200g. 그래서 이게 최종 답입니다. 자, 8-1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넘기면은 이제 문제 남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우리 88페이지 가보시면 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쌤이랑. 자, 둘레의 길이가 2km인 트랙 문제 있죠? 시우, 은우가 같은 지점에서 어떻게 출발해요?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돌았어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게 두 번째 경우야. 그쵸?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에 만나고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50분 후에 만난대요. 자, 이때 각자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시우가 은우보다 빠르다고 할 때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요거 기억나요? 둘레 문제. 자, 잘 봐, 얘들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 트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한 명은 일로 돌고 한 명은 일로 돌아. 한 명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어디선가 만나잖아. 그럼 이 사람 거리와 이 사람 거리를 더하면 어떻게 돼? 트랙이 한 바퀴 둘레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다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는 A하고 B의 이동거리에 뭐가 합이 트랙의 둘레랑 같은 거예요. 너무 잘 안 보이나?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이렇게만 체크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은 합이 둘레야. 합이 둘레.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같은 방향으로 돌면 누가? 차가 둘레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괜찮아요?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우의 속력을 분속 x미터, 은수의 속력을 분속 y미터로 했어요. 분하고 미터니까, 오케이? 자, 이때 연립방식 세워봅시다. 자, 같은 지점으로 돌 때는 A의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시우의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10x죠. 그렇잖아. 시우는 10분 분속 x미터. 이거 둘이 곱하면은 거리겠지. 네? 그 다음에 은우는? 그렇죠. 은우는 10y죠?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나 돼? 트랙의 둘레. 2 이렇게 쓰면 이제 어떻게 돼? 망이죠, 망. 뭐가 망이야? 단위가 틀렸잖아. 오케이? 이 녀석을 뭘로 바꿔야 돼? 그렇죠. 2000m로 바꿔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식이고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빨라? 시우가 은우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시우가 이동거리 10x에서 은우가 이동한 거리 10i를 빼가지고 트랙의 둘레가 나와야겠죠.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따라잡을 수 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 두 번째,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연립방식으로 놓고요. 자, 풀 거예요. 자, 풀어보면은, 잠깐만요. 뭐가 틀렸죠? 여기 50x, 50y죠. 미안해요. 50분 걸렸다 했는데. 쏘리. 오케이? 괜찮아? 50x, 50y야. 여기 10으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200이죠. 밑에 거 50으로 약분하면 x 마이너스 y는 40인가요? 요거 둘이 연립하면 끝나는데 바로 더해버려. 그럼 2x지. 2x가 240이면 x는 얼마? 120. x가 120이면 y는 80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2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시우와 은수의 속력. 시우는 얼마야? 분속 120m. 은수는 분속이죠. 분속 80m.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 돼요. 4번 어떻게 푼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둘레 문제 요거 기억 좀 해놓으시고 체크 한번 하시고요. 5번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연립방식 활용 개념 끝.